받침해주는 기록이 있다. 김준이 삼별초를 동원해 이익을 취하고 그 대가로 경제적 혜택을 베풀었다는 것이다. 마도 3호선의 또 하나의 단서, 바로 여수연 부사심과 사심 김영공에서 드러나는 사심이라는 관직이다. 사심이란 고려시대 중앙의 고위 관료들에게 출신 지방을 다스리도록 주었던 특수 관직으로 그 지방에 관한 지배권은 물론 독점적 세금 징수권을 줌으로써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모든 것들을 거두어 들일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이 주어졌다. 그 목간을 통해서 확인되는 사심하고 부사심한테 특정한 물건을 보낸 것, 이것은 이제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 여수현에서 사심관하고 부사심한테 보내는 이런 선물이거나 아니면은 사심이 되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의례적으로 이제 보내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정상적인 선물 혹은 아니면은 무슨 곡물 이런 것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심부름꾼이 가서 그냥 곡물이라든지 이런 토지에서 세금을 거둔 다음에 그거를 이제 이런 배에다 위탁을 시켰을 수도 있겠죠. 따라서 마도 3호선은 김준의 사심 지역이었던 전라남도 광주와 여수 해안 일대에서 수취된 개인 화물을 싣고 가던 화물 운반선으로 추정되며 강화도로 향하던 중 거센 풍랑을 만나 좌초된 것이다. 그리고 김준과 측근 세력을 비롯한 권세가들에게 보내려고 했던 화물 역시 깊은 바닷속에 묻히고 말았던 것이다. 마도 3호선에서 발견된 목간은 강화 천도 이후에도 조세를 거두는 국가 시스템은 물론 중앙 권력자들의 지방에 대한 지배가 여전히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40여 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대몽항쟁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처럼 활발한 해운 활동으로 인해서 전국 각지에서 곡식이나 물품 등이 강화도로 흘러들어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목간에 적힌 김준과 그 측근 세력들에게 보내졌던 다양한 먹을거리를 통해서 당시 고려시대의 고위 관료들은 어떤 음식을 먹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김영공 댁의 담해 일항, 즉 홍합젓갈 한 항아리를 보낸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처럼 목간들을 보면 주로 홍합과 전복을 이용해서 만든 말린 것이나 젓갈이 대부분입니다. 아마도 운송하는 도중에 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또 귀한 생선 종류로 상어도 눈에 띕니다. 또 견포라는 것이 있는데요. 개고기나 사슴의 고기를 말려서 포로도 만들어 먹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독특한 것은 흔히 녹용이라고 하는 고급 한약재인 사슴뿔과 함께 발견된 다량의 홍합 족사입니다. 홍합에 보면 실같이 생긴 털을 말하는 것인데요. 요즘처럼 제거하지 않고 말리거나 젓갈로 담아 먹었을 수도 있고요. 또 상처의 피를 멈추게 하는 치혈제 등 약재로 쓰였다고도 합니다. 당시 이들 화물을 싣고 강화도로 향해 가던 마도 3호선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고려시대의 난파선이었던 마도 3호선에 대한 수중 발굴 작업을 벌인 지 6개월. 발굴팀이 유물과 무너진 선재들을 걷어내자 깊은 바닷속 진흙에 묻혀있던 배의 모습이 마침내 드러나기 시작했다. (800여 년) 만에 세상 밖으로 나온 마도 3호선. 먼저 배 밑바닥에 해당되는 저판을 보면